지역 이슈 돋보기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인해 지역 정가가 좀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모 경북대 겸임교수 겸 법학 박사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초광역의원 6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이 전 최고위원의 측근 5명이 구속되는 등 불법 선거 파장이 지역 정가를 강타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은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 여파가 어느 선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이 사건이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여기에 우리 선출직 공직자, 그 지방의원이 6명이 포함되어 있고 대학 교수가 포함되어 있고 예. 일반 이제 평민 서민이 아니고 지도층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지난 1일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 불법 여론조사에 관한 혐의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6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에 입건했습니다. 이게 총 합하면 65명인데 우리가 연필 한 타서 12자루지만은 이거 12자도 넘고 거의 한 접에 가까운 65명이 이 검찰에 기소 됐다는 사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엄청난 큰 사건이죠. 네. 대구 시의원이 2명이고 구의원이 동구의원 3명, 북구의원 1명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죠.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당선 무효돼서 예. 선거를 타세해야 되는 지역 사회의 아주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재판에 시민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구의원, 시의원들까지 다 연루가 돼 있는데요. 이들의 혐의는 어떤 겁니까? 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불법으로 여론조사 전화를 조작했다는 예. 혐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개인 한 명이 새롭게 개통하려면 네. 이 통신사와 관계없이 이 회선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선이 제한돼 있는데 유선 전화의 경우에는 네. 회선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예. 동구을 지역에서 예.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보들에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지시를 해서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예. 전화를 개설을 하라. 그리고 예. 할당량을 내리고 여기에서 유선 전화를 개설을 1인당 뭐 100대씩 이렇게 개설을 한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여론조사가 대구시장 경선이었죠. 예. 자유한국당 내 대구시장 경선을 앞두고 진행되던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네. 이 불법으로 개설한 전화를 가지고 착신 전화를 한 거죠. 전화는 유선 전화를 한 네. 6,000대 정도 신규로 개설했다고 해요. 예. 네. 그러면 이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전화를 소수의 몇 명이 전화를 받고 이재만 전 네. 최고위원에 유리하도록 응답을 네. 하는 거죠. 예.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지금 경찰이 검찰에다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건 뭐 불법을 넘어서 완전 기만 행위인데 예. 이걸 또 이제 구의원, 시의원들 후보들도 또 가담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운명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 처벌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에서 착신 전환을 2회 이상 할 경우에 예. 그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구속 입건한 네. 6명은 모두 이게 수십 회 이상 여론조사를 예. 착신으로 받았다는 혐의가 확인이 됐는데요. 예. 자신들이 직접 착신 전화 개설에 관여한 거죠. 예. 네. 그런데 이 선거법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예. 당선 무효형에 처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 기초의원과 시의원의 경우에도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뭐 이게 선거법 위반을 하더라도 예.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고 항고를 하게 되면 예. 보통 한 2년 정도 가기 네. 때문에 이 의원직은 올해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이렇게 불법이 명확한 사람들이 당선 무효이 됐는데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게 시민들 좀 기만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들은 뭐 당선 무효형의 기준인 100만 원을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 네. 이 부분에 좀 다들 정치인들이 네. 촉각을 곤두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 활동을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당 활동도 하지 못하고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의정 활동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거니까요. 어떻게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지역 정치에 좀 어둡고 부끄러운 단면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당협위원장이라는 단어, 뭐 좀 생소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자리가 좀 영향력이 있는 자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재만 시장 불법 선거 이게 이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거든요.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오히려 뇌물 받는 것보다 더 행위 자체로는 나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거기 배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구당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저 지구당 당협위원장이 지방선거 의원 공천을 거의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당이 이 후보를 공직선거 후보를 공천함에 있어서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가장 좋은 분을 공천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지구당 위원장이 개인 사유물처럼 당원 그 당직하고 이 지구당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납니다. 그래서 이 지구당 위원장이라는 사람에게 뭐 아부를 한다든지 돈을 갖다 준다든지 또 이번 선거처럼 그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돕는다든지 대구시장 선거 운동을 돕는다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당협위원장이 당을 사유하고 있는 이 현상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거죠. 네. 이게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그 우리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 가운데 지금 법적으로는 지구당은 둘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폐지가 됐고 그래서 당협위원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지구당을 두고 있어서 이 지구당의 사무실도 낼 수가 있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당협위원장이 이 지역구 관할하는 총선 지역구에 당원들의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원 명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기초의원, 광역의원 공천할 때 되면 당원들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협위원장이 이 명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잘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자리. 게다가 기초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역이 아니면 사무실을 개소한다거나 공식적인 당원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 공식적인 당원 모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게 또 당협위원장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권력이 좀 집중됐고 불법적인 걸 알면서도 가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 자리에 힘과 권한이 좀 쏠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팩트만 다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만 전 최고위원도 구속이 됐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 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사무장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지역 모 대학 교수 B씨는 불법 여론조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서는 또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진 팩트인데 사실인데요. 얽힌 사람도 참 많고요. 혐의도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더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징역 2개월, 징역 8개월, 징역 1년은 이게 사실 실형이잖아요. 네. 실형인데 이걸 집행을 잠시 이제 유예한다는 거는 사실은 네. 실형입니다. 실형이고 이 사람들이 있고 지방 의원이고 특히 또 정규대학 교수이고 이래서 이 사회적인 이제 비난이 앞서 많은데 이 뭐 대학 교수가 지금 현재 대구 카톨릭대 교수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대학의 대학 교수라는 것은 우리 사회 지성의 아주 최고의 지성의 한 사람인데 이 아주 조잡한 이 불법 선거 여론조사의 핵심으로 등장했다는 게 우리 시민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이 선거운동원을 이 아파트를 빌려서 그에 네. 상주시키고 비밀 사무실이죠. 이게 지금 이제 불법인 거죠. 그리고 일반 전화를 많이 개설해가지고 착신 전화 전환해서 네. 이 여론조사에 계속해서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대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우미를 동원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네. 그다음 모바일 투표일 날 도우미를 또 수십 명을 동원해가지고. 당원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게 전부 다 불법이죠. 집에 예. 찾아가는 것도 불법이고 그래가지고 그날 도우미들에게 뭐 일당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우리 선거에 아주 부실한 선거, 불법적인 선거 이런 나쁜 선거가 전부 집약된 것이 이번 이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론 조작이라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네, 이게 그 총 대구지방경찰청이 입건한 사람이 65명입니다. 네. 그럼 이들이 과연 무엇을 했고 이것이 왜 그 선거법 위반인가 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이 사전에 후보로 등록하기 이전에 예. 선거 사무실을 오피스텔에다가 개설을 하고 여기에서 선거 전략을 모의하고 네. 또 수당도 지급하고 예. 이 행위가 왜 선거법 위반이냐 하면 공직선거법상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도 지정한 사람에 한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네. 친인척을 제외한 직계가족을 제외한 3명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4년 내내 선거 준비를 하고 자기 홍보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상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 이미 선거가 진행되기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돈을 지급하면서 선거운동을 모의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예. 이 당협에 속해 있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공천을 예. 바라는 사람들을 대상에 놓고 불법으로 착신 전환을 할 수 있는 전화를 개설했다는 건데요. 네, 네. 이 여론조사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예.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당원들에게 이런 여론조사를 했으니 누가 가능성이 더 높다. 예. 그러니 이 사람을 밀어야 한다. 라는 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이번에 여론조사 불법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돌린 여론조사 이걸 그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그 경선 과정에서 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많이 앞서고 있다, 우호적이다라는 의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좀 진행했다. 요 혐의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그 대학생들과 교수들까지 동원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 대학생들이 20여 명이 동원이 된 걸로 지금 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예. 이들은 선거운동원도 아니고 그리고 이들이 뭔가 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지지 조직의 모양새를 띠고 예. 그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을 시켰다. 예. 뭐 이런 측면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네. 지금 제기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여기까지 듣고요.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더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지금 그 불법 선거와 관련한 이재만 리스트입니다. 이게 좀 떠돌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더 파장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시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도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제가 언급하기는 부적절하고요. 어쨌든 뭐 국회의원도 개입됐다, 뭐 저중앙당의 고위 그 당직자도 개입됐다, 대구시당에 관련돼 있다, 뭐 이런 이 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그래서 또 다른 시의원, 구의원도 개입됐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또 어떤 시의원, 구의원한테는 이 불법 선거 운동에 가담하도록 종용을 했는데 거절을 했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이 대구 지역 사회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전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현재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치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당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재만 리스트라는 것도 검찰에서 하루속히 그 진실을 수사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이니까 카더라 통신이니까 저희는 팩트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인 이재만이라는 인물에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뭐 리스트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지 인물을 좀 조명을 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그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이름이 등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처음으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 대구 동구청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동구청장 재선을 하고 3선에 도전하지 않고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시 경선에서 예비 경선 과정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나왔었는데요. 이때 여기서 의회 선전을 하게 되죠. 최종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또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대구 동구 1 지역구에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유승민 지금 현 바른미래당 의원 대신에 내가 공천돼야 된다.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 파동이 일면서 무공천으로 정리가 됐죠. 이 문제 때문에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소송을 걸기도 했고요. 근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있다가 또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을 했거든요. 국회의원 경력도 없었고 대구 기초단체장을 했는데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파란을 일으켰죠. 당선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의도나 서울에서도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도대체 누군가 주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는 벤처기업이라든가 그리고 무역업이라든가 이런 경제계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완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좋은 사업 수완을 정치에서도 발휘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목표를 중심에 놓고 달려가다 보니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청장으로 그때 대두될 때 이제 그때 국회의원이 주성영 국회의원, 또 유승민 국회의원 그 시절이고 구청장으로 본인이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구청장으로 등장한 그때 이제 대구 시민이 이제 주목하게 됐죠. 그리고 대구시장 선거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선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구 시민들이 대구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배제하다 보니까 기초단체장 후보를 이제 주목해서 선거에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최고위원 당선된 거는 최고위원이든 당 대표든 자유한국당에는 대구 경북의 당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출신들이 좀 많이 밀어준 거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뭐 지금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표현 드렸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희망, 바람 내지는 전망까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대구 경북에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은데 이게 원인의 지역 정치가 이걸 잘 못 해결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 경북은 네. 정치 경쟁력에서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당과 선거에서 좋은 정치인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대구 경북에서는 광주 전남처럼 잘 안 먹혀들어서 이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구 경북 이 정치계도 좀 자체적으로 혁신하고 정화하고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아주 교묘한 수단만 많이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고 네. 목적을 가진 정치, 그런 정치로 탈바꿈해서 대구 경북의 정치에 활력을 일으키는 그런 걸 오히려 전화위보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김 박사님 생각이었고요. 우리 네. 정 기자님. 네. 그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을 자유한국당의 본진이다. 그리고 보수의 심장이다. 이렇게 네.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저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네. 결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들을 좀 냉정하게 잘 지켜내는 게 보수의 가치가 아닌가 봤을 네. 때 네. 이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공천 시스템이라든가 당내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법률과 헌법을 기본적으로 잘 수호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네. 이 보수의 가치라는 게 제대로 예. 설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기대와 바람을 해봅니다. 네. 전 기자의 의견과 또 예. 진심 어린 조언까지 들었습니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이 자기 지역구 지방의원을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한 사실이 이번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사실이고요. 검은 글의 의혹과 함께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이번 불법 여론 조작 사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